네, 안녕하십니까. 미국 리저널에서 비행하고 있는 파일럿 FLK입니다. 잘 지내고 계십니까? 벌써 8월입니다. 이제 쿼터, 이번 연도 2020년 2020 쿼터밖에 안 남았습니다. 참 이번 연도 좀 특별한 한 해인 것으로 제가 예전에 5월쯤에 항공사에 입사하려면 준비해야 하는 과정을 제가 영상을 찍었었죠. 레주메를 어떻게 넣어야 하고 입사 방법 영상을 못 보셨다면 네, 여기를 클릭하셔서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입사를 하고 나서 이제 트레이닝 교육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떤 것을 트레이닝 받는지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입사를 하면은 크게 세 가지 혹은 네 가지로 나눠집니다. 처음에는 in the class. in the class는 보통 한 일주일 정도 회사에 대한 정보와 리더들 그리고 세이프티에 대한 룰과 회사에 대한 그 방침을 트레이닝 받고 어떤 목표를 갖고 운항을 하는지 GOM에 대해서 트레이닝을 받습니다. General Operation Manual. 그리고 시험을 봅니다. 이제 컴퓨터로 70-80% 이상 점수를 받으면 패스고 그렇지 않으면 또 리트레이닝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시험을 볼 때 어차피 다 리뷰를 한 상태에서 보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어요. 보통 대부분 다 90% 이상 받습니다. 멀티플 초이스여서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회사에 따라서 또 다른데 패스를 못했다 그러면은 적어도 한 번 더 기회는 줍니다. 근데 어떤 회사는 스트릭하게 더 기회를 안 주는 곳도 있다고 또 들었어요. 이거 회사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문화라고 봅니다. 이니셜 클래스 때 베이스도 결정을 합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 먼저 결정을 하게 되는 어린 친구가 제일 마지막으로 클래스에서는 결정하게 됩니다. 어느 베이스를 정하냐에 따라서 어떤 비행기를 탈 수 있는 또 권한이 생기고 이제 시스템스 클래스를 듣습니다. 일주일 정도? 시스템스 클래스는 비행기에 대해 이제 트레이닝을 받습니다. 어떤 회사는 비행 종이 한 가지가 아니에요. CRJ 700, 200, 900 아니면 ERJ 175, 170, ERJ 145 이제 그것도 또 회사에 따라서 다른 이제 플리트가 있습니다. 시스템 클래스는 이제 본인이 선택한 비행에 대한 트레이닝을 받습니다. 비행기에 대해서 비행기 사이즈, 몇 명이 타고, 엔진은 몇 개고, APU는 있는지, 오토트로틀은 있는지, 오토파일럿, 이런 것들 하나하나 어떻게 연결이 되고, 그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트레이닝을 받습니다. 제가 타는 비행기는 오토트로틀도 없고, 가장 매뉴얼 비행기일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에어라인 121 비행기로서는 제가 타는 비행기가 비기너로서 가장 적절한 비행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타는 비행기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 비행기가 너무 시스템스 트레이닝이 끝나고 또 시험 보죠. 또 멀티플 초이스로 시험을 보고 그거 역시 70%나 80%를 맞으면 패스를 하고 또 똑같이 이제 보통 90% 이상 대부분 다 맞습니다. 호텔에 묵으면서 호텔 셔틀이 있으니까 셔틀 불러서 트레이닝 센터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점심시간 미니멈 1시간 주고 빨리빨리 진행이 되면은 좀 더 줄 수도 있고 그리고 클래스는 보통 아침 7시인가 8시에 시작을 합니다. 9시간 정도 9시간 10시간 정도 점심시간 인클루드 되면은 한 10시간 정도 트레이닝을 합니다. 7시에 시작하면 한 5시쯤에 끝나고 8시에 시작하면 6시쯤에 끝나고 매일 그렇게 트레이닝을 합니다. 보통 월요일을 많이 시작해서 한 5일 정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날은 시험 보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그라운드 스쿨 그게 이제 그라운드 스쿨입니다. 이제 그라운드 클래스 그라운드 스쿨을 그렇게 끝내고 며칠 동안에 이제 휴식을 줍니다. 그러면 많으면은 maybe 일주일 적으면은 2, 3일 휴식을 주고 그럼 집에 갔다가 시뮬레이션 있는 곳으로 예를 들어서 플라이 세이프티나 비행기를 타고 가서 호텔은 무조건 개인적으로 개인 방을 제공하고요. 이제 저희가 플로우나
call-outs를 다 외워서 공부를 해서 가야 합니다. 이제 비행기를 처음 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비행기마다 조금씩 달라요. 오토파일럿은 어디에 있고, 엔진 스타트는 어디에 있고, 어디를 봐야 하고, 계기판은 어디에 있고, 이게 뭐고, 이게 FMS는 어디에 있고, 오토마스크는 어디에 있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비행기 안에서, 칵핏 안에서 뭐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다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고 다 외워서 가야 합니다. 그 당시에 또 한 일주일간의 프리심? 시뮬레이션 트레이닝이 되게 비싸거든요. 그래서 시뮬레이션 들어가기 전에 일단 이걸 회사에 또 제공해요. 뭐가 어디에 있는지 다 외워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겁니다. 비행기에 딱 들어가자마자 security check, setup check, before start check, after start check, before takeoff check, 그다음에 또 lineup check, through 10, through 18, cruise check, 그다음에 descent check, approach check, landing check, after landing check, shutdown check, 그다음 terminate check 이런 식으로 저희가 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먼저 플로우로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체크리스트를 읽고 그런 거를 미리 시뮬레이션 들어가기 전에 다 트레이닝을 합니다. 이 시뮬레이션에 대한 거는 어떤 트레이닝을 받는지 제가 다음 영상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트레이닝을 할 때 어느 지역에 가든지 간에 그 회사마다 트레이닝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게 되면은 회사에서 호텔 당연히 제공을 해주고요. 다른 사람과 쉐어하는 룸을 주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다 룸을 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힐튼 브랜드 호텔을 좀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가끔 힐튼 브랜드 호텔에서 이제 아침 또는 이제 저녁까지도 제공할 때가 있어요. 또 호텔에 머물면서 좋은 게 포인트 받을 수 있어요. 모든 호텔에서 다 포인트를 주는 건 아닌데 포인트를 좀 얻어서 제가 이제 예전에 포르투갈 여행 갔었었는데 2박 3일 정도 갔었던 것 같은데 그때 호텔에서 받은 포인트를 제가 잘 모아서 그때 사용을 했죠. 비행기 타는 것도 되게 저렴하게 갔고 호텔은 뭐 거의 was free. 그리고 트레이닝 할 때 저희가 per-diem을 또 따로 받습니다. 제가 per-diem에 대해서 예전 영상에 말씀드렸는데 여기 있습니다. 이거 보고 오세요. 그러니까 좀 엑스트라 머니예요. 그러니까 점심값, 식사값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또 트레이닝 하는 동안 당연히 페이도 나오고 회사에 관련된 어떤 거를 하든지 간에 페이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닝 시작해서 이게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 관계를 만들어야 돼요. 왜냐면은 그 트레이닝 그룹 안에서 나중에 내가 파트너로 시험 끝날 때까지 쭉 가야 하거든요. 신 파트너를 잘 만나야 하는 게 또 중요합니다. 트레이닝 동안 같이 공부를 하고 혼자 공부하면은 너무 어려워요. 다른 사람과 같이 파트너로 공부를 하든지 그룹 공부를 하게 되면은 내가 얼만큼 아는지 내가 또 얼만큼 모르는지 어떤 부분에서 약한 부분이 있는지 또 어떤 부분에서 내가 좀 잘하는 부분이 있는지 내 자신한테 evaluate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시스템에는 잘 몰라. 그러면은 이 친구한테 시스템 같은 거를 좀 배우고 웨더는 또 잘 알아. 그러면 내가 또 반대로 이 친구한테 웨더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서로 많이 도울 수 있고 많이 쉐어할 수 있고 또 내 자신도 돌아볼 수 있는 저는 처음에 들어와서 그런 문화를 이제 저는 지금까지 계속 사이판에서 비행할 때는 계속 혼자 비행을 했으니까 남과의 쉐어링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었거든요. 뭐 당연히 회사 끝나고 같이 게더링하고 같이 모여서 뭐 저녁 먹고 뭐 이런 좋은 시간을 보내긴 했는데 같이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누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요번에 들어와서 그래서 처음에 그 부분이 조금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트레이닝 하면서 신 파트너를 좋은 파트너를 만났어요. 그 파트너는 캡틴이었어요. 저는 이제 부기장으로 처음에 들어왔으니까 다른 플릿을 날르고 있었다가 이제 Z로 이제 145로 이제 트랜지션을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은 신 파트너가 됐는데 저는 그 사람한테 정말 많이 배웠어요. 뭐 당연히 뭐 비행기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고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많이 배웠고 GOM, AOM에 대해서 많이 배운 것도 있지만 일단 컬처에 대해서 좀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이제 심을 보통 한 8시간 정도 합니다. 심이 끝나고 피곤하잖아요. 8시간 동안 이머전시 계속 하니까. 저는 이제 호텔에 가서 방에서 쉬고 또 리뷰하고 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불러내갖고 라비에서 식사하고 이제 맥주 한 잔씩 마시면서 서로 이제 나누게 된 그게 이제 컬처 CRM이라는 게 이제 그런 데서도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친구랑 얘기하면서 뭐 솔직하게 나는 이런 부분이 좀 힘들다. 그 친구가 또 이제 이거는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아지. 그런 테크닉을 좀 더 알려주고 너는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공부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하면서 제 자신을 좀 더 이밸리어트 할 수 있게 트레이닝 후에 나누면서 하는 것들이 저에게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자신감도 더 많이 붙고 준비가 많이 되고 내일 뭐 오후 12시 심이다 그러면은 10시쯤에 미리 만나서 둘이 같이 뭐 플로우 연습하고 뭐 이럴 때 저렇고 저럴 때 이렇고 이머전시 연습하고 리뷰도 되고 프리페어도 되고 정말 많이 도움이 됩니다. 트레이닝 때 파트너를 결정해서 만나는 게 이것도 정말 축복이고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개인적으로 좀 많이 스트러글 하기는 했어요. 왜냐면 사이판에서 프로펠러 비행, 싱글 엔진 그리고 VFR만 비행해서 1500시간을 쌓아서 원투원이원 첫 에어라인인데 제트기였고 무조건 IFR이고 혼자 비행 싱글 파일럿도 아니고 캡틴과 퍼스트 오피서라는 개념이 있고 플라이 어텐던트가 있고 그러니까 모든 게 새로웠어요. 저는 그 당시 공부를 정말 많이 했어야 했고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간 그래서 미리 좀 준비를 하고 들어가는 게 더 본인한테도 좀 더 자신감도 생기고 이제 캡틴이죠. 스와구. 다음에는 이제 시뮬레이션 트레이닝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njoy your weekend. See ya.